첫 번째 경기는 홀슈타인키가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승격팀인 홀슈타인키는 현재 17위 강등권이며 16라운드 기준 41실점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실점 부분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로는 아르셀 라프 감독의 전술 스타일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 2부 리그에서 사용했던 전술 기조를 1부 리그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리그이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사우스햄튼의 러셀 마틴 감독이 그러다가 성적도 안 나오고 결국 경질을 당하고 말았죠. 도르트문트는 직전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2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날 레버쿠젠의 승리를 추천해놨었는데, 이날 경기를 앞두고 도르트문트 선수단이 감기가 도는 바람에 전문 센터백들이 모두 결장했던 경기였고, 배심 이건 먹었다 싶었었죠. 센터백이 전멸한 도르트문트는 뉴스팀 야닉 미르스를 1군으로 급하게 콜업, 그리고 라이트백 미에르손을 센터백으로 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직전 경기 킥오프 이후 15초 만에 실점을 기록했고, 이후 추가 실점까지 7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이너 기튼스의 이른 시간 추격골이 나왔고, 치즈코분, 기라시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는 꽤나 접전으로 갔던 경기였지만 결국 패배했죠. 이날 도르트문트의 패배 요인을 얘기해보면 센터백이 전멸했던 것? 그것도 있겠지만 전방 압박이 너무 쉽게 뚫리는 장면들이 많았고, 은메차 원볼란치로는 수비 라인 보호가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레버쿠젠의 빠른 윙어들에게 측면이 완전히 열리면서 프리에 가까운 크로스 찬스를 허용했던 것이 문제였죠. 도르트문트로서는 아쉬운 경기였지만 또 레버쿠젠이 경기 플랜을 엄청 잘 준비했다는 생각도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홀슈타인킬의 배당이 하락하면서 도르트문트의 배당이 1.6대까지 올라왔는데, 홀슈타인킬의 배당이 하락하는 이유는 도르트문트 선수들의 집단 감기가 3일 만에 다시 치료를 일정해서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버쿠젠이 도르트문트를 무너뜨렸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팔합법과 측면의 역습 찬스를 잘 살려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지가 중요했던 경기였어요. 레버쿠젠은 이걸 굉장히 잘 수행하며 비슷한 패턴으로 연속해서 득점에 성공했죠. 그럼 과연 홀슈타인킬이 레버쿠젠만큼 도르트문트의 강한 압박을 탈압박할 수 있는가 하면 당연히 레버쿠젠만큼은 아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홀슈타인킬의 휘퐁같이 역습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홀슈타인킬의 공격 자원은 역습에 최적화된 선수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1월부터 잉글랜드는 FA컵이 시작되는 달이고, 각 팀마다 FA컵을 버리고 간다는 식으로 풀 로테이션을 돌리는 팀이 있는 반면, 로테이션이 안 된 팀도 있기에 그 부분을 잘 체크하고 배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브렌트포드의 경우 주중 FA컵에서 풀 로테이션을 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과는 3부 리그 팀인 플리머스에게 0대1 패배를 기록하며 탈락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홈에서 7승 1무 0패로 엄청난 승률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두 번의 홈 경기에서 노팅엄 아스널을 상대로 패배하며 2연패를 기록 중인데, 과연 홈에서 무접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브렌트포드가 맨체스터 시티를 만나 리그 기준 홈 3연패를 기록하게 될까요?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공식전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티는 최근 3연승 이전까지 공식전 13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을 정도로 정말 좋지 않았었지만, 최근 사비뉴가 선발로 출전하기 시작하면서 시티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고, 지난 리그 2경기에서 한 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시티의 연승에 크게 일조한 모습입니다. 사비뉴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홀란드의 득점력이 살아났다는 부분은 아주 좋은 현상이죠. 우드리가 시즌 아웃된 상황에 후벤 기아스는 1월 말은 되어야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시티에 직접 리그 경기했던 웨스트햄전에서도 양팀 득점 성공을 추천드렸던 이유가 시티의 수비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기 때문인데요.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홈에서 평균 2.7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은배용호의 PBC 능력이 엄청난데, 리그에서 현재 13골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대 득점은 6.38xg로 실제 득점과 무려 6.62골이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브렌트포드는 빠른 템포로 정말 간결하게 슈팅 찬스까지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팀입니다.
시티의 경우 로드리와 디아스가 없는 수비는 상대의 역습을 수비하는 데 있어 매경기 약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득점 성공 배당이 계속 하락할 흐름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매첩에서 가장 안전한 픽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양팀 득점 성공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첼시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공식전 12경기 무패를 달리던 첼시는 박싱데이 기간 제대로 고꾸라진 모습인데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0승 2무 2패를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꽤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던 니콜라 잭슨이 다시 예전의 잭슨으로 돌아온 모습으로 침묵했고, 이 기간 첼시의 득점은 단 2골에 그쳤습니다. 주중 FA컵 5부 팀인 모어킴과의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기록하긴 했는데, 이긴 건 좋은데 쿠쿠렐라를 굳이 끼게 했어야 하는 의문은 들었습니다. 첼시의 경기를 보면 쿠쿠렐라, 카이세도, 콜팔머 이 3명의 선수가 사실상 첼시의 전술의 본체이기 때문이죠. 잘 나가던 첼시가 하락세에 빠져있다면 본머스의 상승세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근 공식전 9경기에서 6승 3무 0패로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직전 FA컵 경기였던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경기에서 로테이션 해체되었고 5대1 대승을 기록하며 본머스가 여전히 상승세인 것을 확인했던 경기였습니다. 현재 리그 순위는 7위까지 올라왔고 4위 첼시와 승점 차이는 고작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죠. 이라울라 감독의 두 번째 시즌은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더욱 좋아진 모습입니다. 전방 압박 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인 PPGA를 보면 지난 시즌은 9.71을 기록했지만 현재 시즌은 9.26으로 더욱 낮아졌고, 실제 경기를 보면 상대가 백패스를 하거나 특정 선수에게 볼이 갔을 때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압박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데요. 그리고 본머스가 압박에 성공했을 때 슈팅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잡리율을 기반으로 한 축구이고, 본머스는 이러한 팀들을 상대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아스널과 맨시티 그리고 토트넘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기록했었죠. 본머스의 프렌이 땡기는 매치업이지만 첼시가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14경기 연속 득점을 이어오고 있고, 본머스도 득점 확률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라 생각해 이 경기도 양팀 득점 성공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노팅엄과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노팅엄은 현재 공식전 7연승을 기록 중이며 리그 순위는 어느덧 3위까지 올라왔고, 2위 아스날과 승점 동률에 득실차는 한 골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중 FA컵 루턴과의 경기가 있었고, 노팅엄은 풀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2대0 깔끔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 팀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왔죠. 제가 리버풀이 1월에는 상승세가 조금은 꺾일 수 있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박싱데이에 로테이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1월부터는 FA컵 일정까지 추가되기도 하며 카라바오컵은 중결승까지 진출하는 바람에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직전 FA컵에서 아놀드가 60분을 뛴 것은 아쉬웠지만 나머지 주전 선수들은 7일간의 휴식을 취한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제가 지난 4라운드 두 팀의 맞대결에서 노팅엄의 프렌을 추천드렸던 이유가 누누 산투 감독이 울브스 시절부터 빅클럽들을 상당히 잘 잡아냈고, 이 감독의 수비 후 역습 전술은 상당히 짜임새가 좋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노팅엄은 중앙 미드필더 성격인 포밍게스와 엘리엇 앤더슨을 측면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총 4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기용해서 리버풀의 주머니를 완전히 틀어먹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전반전 무실점을 위한 준비해온 전술 플랜이 성공했고, 후반전 리버풀의 선수들이 지칠 즈음 엘랑가와 허더슨 오도이를 투입하여 역습 상황에서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72분 노팅엄의 역습 상황에서 허더슨 오도이가 일명 오도이 존이죠. 아크서클 부근에서 파포스트를 겨냥한 오른발 강화차기로 결승골을 기록하며 노팅엄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맞대결은 누누 감독의 변칙적인 전술 플랜이 제대로 성공했던 경기였습니다만, 이번 경기에도 똑같이 나오기엔 리버풀도 어느 정도 대비를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리버풀이 1월에 흔들릴 것 같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닌 체력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이었고, 모하메드 살라를 포함하여 다른 주전급 선수들이 일주일 쉬고 돌아오는 경기라는 점에서 저는 리버풀의 승리가 좋아 보입니다.